은퇴 후 비참해진 인생. 돈 없으면 겪게 될 충격적 현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많은 분들이 조용히 고민하고 있지만 쉽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은퇴 후의 삶인데요. 특히 돈이 없어서 겪게 되는 충격적인 현실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일생 동안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이 정말 노후를 충분히 보장해 줄까요? 아니면 생각보다 훨씬 힘든 현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오늘은 그런 고민을 덜어드리고자 실제 사례를 통해 은퇴 후의 삶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은퇴 준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 많은 분들이 은퇴를 준비하면서 돈만을 생각하십니다. 은퇴 자금이 충분해야겠다라는 생각은 맞지만 사실 돈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건강 문제, 가족 관계, 심리적 안정 등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현실은 많은 분들이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은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세 가지 실제 사례를 통해 그 충격적인 현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1. 김씨의 외로운 노후. 김씨는 60세에 은퇴를 맞이했습니다. 평생을 교직에 몸담았던 그는 은퇴 후의 삶을 기대하며 저축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건강 문제로 인해 의료비가 급증하면서 그의 저축은 빠르게 소진되었습니다. 더군다나 혼자 사는 김 씨는 외로움과 우울감에 시달리며 사회적 지원도 부족한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김 씨의 이야기 은퇴하면 여유롭게 지낼 줄 알았는데 건강이 나빠지면서 모든 게 힘들어졌어요. 돈도 빨리 없어지고 외로움은 더해만 가요. 매일매일이 버겁습니다. 이처럼 충분한 저축이 있더라도 건강 문제나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면 노후는 금세 비참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퇴 준비 시 단순히 재정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건강관리와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도 중요합니다. 사례 이 씨의 가족 문제. 이 씨는 한 기업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며 꾸준히 저축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은퇴 후 자녀들의 경제적 어려움과 부모님의 건강 문제로 인해 이 씨는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가족들 간의 갈등도 잦아지고 결국 이 씨는 심리적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씨의 이야기 은퇴 후 가족을 돕기 위해 저축을 다 써버렸어요. 그 결과 제 자신을 돌볼 시간이 없고 가족 간의 다툼도 많아졌죠. 이렇게 행복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힘들어졌습니다. 이 씨의 경우처럼 가족 문제는 은퇴 후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가족을 위한 재정 지원과 함께 가족 간의 건강한 관계 유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은퇴는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가족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종합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례 3. 박 씨의 경제적 충격. 박 씨는 은퇴를 앞두고 모든 것을 계획적으로 준비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주식시장의 붕괴로 인해 그의 투자 자산이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은퇴 자금의 상당 부분을 잃은 박 씨는 일상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워졌고 결국 비상금을 빌려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박 씨의 이야기 은퇴 자금을 다 준비했다고 생각했는데 주식시장이 폭락하면서 모든 걸 잃었어요. 이제는 생계 유지를 위해 매일매일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박 씨의 사례는 금융시장의 불안정성과 예측 불가능성을 잘 보여줍니다. 은퇴 자금을 투자할 때는 위험 분산과 안정적인 투자 전략이 중요하며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한 비상금도 필수적입니다. 은퇴 후 삶을 위한 현실적인 준비. 이제까지 살펴본 세 가지 사례는 은퇴 후의 삶이 얼마나 불확실하고 어려울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러한 충격적인 현실을 피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현실적인 준비 방법을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다각적인 재정 계획 수립. 단순히 저축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투자 방법을 통해 자산을 분산 투자하세요. 연금, 보험, 주식, 부동산 등 여러 가지 금융 상품을 활용해 리스크를 줄이세요. 건강 관리. 은퇴 후 건강 문제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건강 검진과 운동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세요. 건강보험이나 의료보험을 충분히 가입해 예기치 못한 의료비에 대비하세요.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 은퇴 후에도 활발한 사회활동을 통해
외로움을 줄이고 정서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세요. 취미 활동이나 자원봉사 등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과의 교류를 늘리세요. 가족과의 소통 강화. 은퇴 후 가족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재정 지원이 필요할 때는 솔직하게 소통하세요. 가족 간의 이해와 협력을 통해 갈등을 최소화하세요. 비상금 확보.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 충분한 비상금을 확보하세요. 최소한 6개월에서 1년치 생활비를 비상금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하며 은퇴는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충분한 준비가 없다면 여러분의 은퇴 후 삶은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사례들을 통해 여러분도 자신의 은퇴 준비 상황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정적인 준비는 물론 건강관리, 가족관계, 사회적 네트워크 등 다양한 측면에서 균형 잡힌 준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행복하고 안정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보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를 위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칼럼 은퇴 후 재정 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한 실질적인 전략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번에 은퇴 후 비참해진 인생, 돈 없으면 겪게 될 충격적 현실 이라는 주제로 나누었던 이야기에 이어 오늘은 전문가의 시각에서 은퇴 후 재정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된 노후를 보내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여러분이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어려움과 그 해결 방안을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1. 종합적인 재정 계획의 중요성. 은퇴 후 재정 문제는 단순히 저축의 부족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다. 재정적인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소득 다변화 연금 외에도 다양한 소득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임대 수익, 주식 배당금, 프리랜스 업무 등 다양한 수입원을 마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출 관리. 은퇴 후에는 수입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지출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필수적인 생활비와 선택적인 소비를 구분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긴급 자금 마련.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 비상금을 마련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소한 6개월에서 1년치 생활비를 비상금으로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2. 투자 전략의 재검토. 많은 분들이 은퇴 자금을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하여 불려가길 기대하지만 이는 높은 리스크를 동반합니다. 전문가들은 안정적인 투자 전략을 추천드립니다. 리스크 분산. 자산을 한 곳에 집중하지 말고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여 리스크를 줄이세요. 예를 들어 주식, 채권, 부동산, 예금 등을 고루 분산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안정적인 투자. 은퇴 후에는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투자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국채, 우량 주식, 배당주 등을 고려해 보세요. 전문가의 조언. 금융 전문가나 재정 상담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재정 상황에 맞는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3. 건강관리의 필수성. 재정적인 준비뿐만 아니라 건강관리도 은퇴 후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건강이 나빠지면 의료비가 급증할 수 있고 이는 재정적인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 은퇴 전후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아 건강 상태를 체크하세요. 조기에 질병을 발견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보험 가입. 충분한 건강보험을 가입해 예기치 못한 의료비에 대비하세요. 특히 장기요양보험이나 실손보험 등을 고려해 보세요. 건강한 생활 습관.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여 건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4. 사회적 네트워크의 구축. 은퇴 후 사회적 고립은 정신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활발한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외로움을 줄이고 정서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미활동 참여. 취미활동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사회적 교류를 늘리세요. 예를 들어 그림 그리기, 음악, 여행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해 보세요.
자원봉사를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새로운 인연을 맺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는 자기 만족감과 함께 사회적 유대감을 높여줍니다. 커뮤니티 센터 활용 지역 커뮤니티 센터나 동호회에 참여하여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세요. 5. 심리적 안정과 긍정적인 마인드셋. 은퇴 후에는 새로운 삶의 단계에 적응해야 하기 때문에 심리적인 안정이 필요합니다. 긍정적인 마인드셋을 유지하고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리 상담 필요할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심리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는 정신적인 안정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명상과 명상이나 요가와 같은 활동을 통해 마음을 가라앉히고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긍정적인 사고 새로운 취미나 목표를 설정하여 긍정적인 사고를 유지하고 자신에게 도전하는 자세를 가져보세요. 6. 가족과의 소통과 지원. 가족과의 원활한 소통은 은퇴 후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재정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지지도 중요합니다. 재정 계획 공유. 가족들과 함께 재정 계획을 공유하고 서로의 기대와 필요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족의 지원. 자녀들이나 배우자와의 협력을 통해 재정적 부담을 나누고 서로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족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함께하는 활동을 통해 정서적 유대를 강화하세요. 7. 은퇴 후 재취업 및 자영업 고려. 은퇴 후에도 경제적인 안정을 위해 재취업이나 자영업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추가적인 수입원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활동을 지속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파트타임 직업.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파트타임 직업을 찾아보세요. 이는 경제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람들과의 교류 기회도 제공합니다. 자영업. 자신의 취미나 관심사를 바탕으로 소규모 자영업을 시작해 보세요. 예를 들어 공예품 제작, 온라인 판매, 컨설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가능성이 있습니다. 교육과 훈련.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교육과 훈련에 투자하세요. 이는 재취업이나 자영업을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8. 정부 및 지역 사회의 지원 활용. 정부나 지역 사회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는 재정적인 부담을 줄이고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연금 제도 이해.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연금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최대한 활용하세요. 사회복지 서비스. 노인복지센터, 의료지원, 주거지원 등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지역 커뮤니티 프로그램. 지역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사회적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은퇴 후의 삶은 우리가 평생을 준비해온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충분한 재정적 준비와 함께 건강관리,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 긍정적인 마인드셋 등을 통해 안정적이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제안드린 전략들을 참고하여 여러분의 은퇴 계획을 한층 더 탄탄하게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의 노후가 비참한 현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행복하고 안정된 노후를 응원합니다. 다음 칼럼에서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퇴 후 편안한 삶, 배당금만 있으면 문제 없겠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며 은퇴를 준비합니다. 그럴듯해 보이는 계산과 노후에도 월급처럼 들어오는 배당금의 유혹은 강력하죠. 하지만 이게 정말 현실적인 방법일까요? 안타깝게도 배당금만을 믿고 은퇴를 계획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빈털터리가 되는 사례는 생각보다 흔합니다. 배당금은 안정적인 수익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주식시장의 변동성과 예측할 수 없는 경제 상황은 우리의 기대를 저버릴 수 있죠. 오늘은 은퇴 후 배당금에만 매달리다 모든 것을 잃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왜 노후 준비가 다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사례일 높은 배당률의 함정에 빠진 55세 박 씨의 이야기. 박 씨는 55세에 조기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모두 고배당 주식에 투자했습니다. 배당률이 8%라는데 은행 이자보다 훨씬 낮다고 생각했죠. 퇴직 후 박 씨는 매달 약 300만 원의 배당금을 받으며 여유로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2년 뒤 글로벌 경제 위기로 해당 기업의 주가는 급락하고 배당금은 50% 이상 줄었습니다. 배당금이 줄어드니 생활비는 부족해졌고 결국 주식을 매도해 생활비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장 상황이 나빠서 원금 손실이 커졌고 몇 년 만에 퇴직금 대부분을 잃게 되었죠. 박 씨는 처음엔 편안했지만 지금은 알바를 하며 생활비를 벌고 있다고 말합니다. 교훈: 배당률이 높을수록 리스크도 크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고배당이 항상 안정적이라는 착각이 배당 투자 실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례: 이 평생 배당금만으로 살겠다던 62세 김 씨의 오산. 김 씨는 은퇴 후 보유 자산 3억 원을 주식과 리츠 REITS에 나누어 투자하며 매달 200만 원 정도의 배당금을 생활비로 썼습니다. 처음엔 문제가 없었지만 예상치 못한 건강 문제가 생기며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갑작스러운 병원비와 약값으로 월 생활비는 배당금보다 훨씬 더 들어갔고 김 씨는 투자 원금을 일부 팔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투자 자산을 팔면서 얻은 수익은 많지 않았습니다. 주가가 하락해 원금도 손실을 보았기 때문이죠. 결국 김 씨는 은퇴 후 5년 만에 재정적으로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김 씨는 배당금만으로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너무 많았다며 후회했습니다. 교훈: 은퇴 후에는 예상치 못한 지출이 항상 발생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의료비, 긴급 상황 등에 대비한 별도의 자금 준비는 필수입니다. 3. 사례: 70세의 이 씨의 실화 경제적 위기에서 회복한 성공 사례. 이 씨는 은퇴 후 퇴직금 5억 원 중 절반을 배당주에 투자했고 나머지는 은행 정기예금에 넣었습니다. 처음에는 배당금과 이자, 수입으로 생활했지만 3년 뒤 배당주가 투자 손실을 보며 예상 수익이 크게 줄었습니다. 이 씨는 바로 재취업을 결심했습니다.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노인 대상 컴퓨터 강좌를 시작하며 매달 소소한 수입을 만들었고 여가 시간을 활용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추가 수익을 올렸습니다. 배당금이 줄어들었지만 작은 수익원들을 조합하니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이 씨는 말합니다. 교훈: 단일 수익원에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소득원을 확보하는 전략이 안정적인 은퇴 생활의 열쇠입니다. 결론: 안정적인 은퇴를 위한 전략. 배당금은 노후 자금의 한 부분이 될 수는 있지만 그 자체로 은퇴 생활을 완벽히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다음에 몇 가지 전략을 참고해 보세요. 다양한 수익원 확보. 배당금 외에도 임대 수입, 적금 또는 재취업 등을 통해 소득을 분산하세요. 예상치 못한 지출 대비 의료비와 같은 갑작스러운 지출을 위한 비상금을 준비하세요. 지속적인 자기 개발. 은퇴 후에도 새로운 기술이나 관심사를 통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세요. 배당금만 믿고 은퇴를 준비한다면 그 끝은 예상보다 비참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준비를 통해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은퇴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더 나은 은퇴를 위해 스스로를 보호하세요. 안녕하세요. 은퇴 설계 전문가입니다. 은퇴 후 배당금만으로 살 수 있다. 이 말은 많은 사람에게 희망처럼 들립니다. 매달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있다면 더 이상 돈 걱정 없이 여유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죠.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배당금은 우리에게 약속된 안정이 아니라 때로는 예측 불가능한 불안을 가져다 줍니다. 오늘은 은퇴 후 배당금에만 의존할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와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배당금의 환상과 현실. 배당금은 단순한 계산으로 보면 매력적입니다. 배당률 5%? 그럼 3억 원만 투자하면 매달 125만 원. 이 계산이 맞다면 더 큰 돈을 투자하면 생활비 걱정은 끝나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배당금이 항상 일정하지 않다는 사실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주식시장의 변동성. 기업이 배당금을 지급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수익성입니다. 경제 상황이 나빠지거나
해당 기업의 실적이 떨어지면 배당금은 당연히 줄어들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배당률로 유명한 기업일수록 경기 침체기에 큰 타격을 받기 쉽습니다. 물가 상승에 대한 대비 부족. 배당금이 고정된 금액으로 나오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물가 상승으로 인해 그 가치가 줄어듭니다. 오늘 200만 원으로 충분했던 생활비가 10년 뒤에는 부족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2. 사례로 보는 배당금 의존의 문제점. 사례 1. 배당금 중단의 충격. 60대 초반에 은퇴한 A씨는 퇴직금을 고배당 주식에 몰빵 투자했습니다. 배당금으로 매달 300만 원을 받으며 여행도 다니고 취미생활도 즐기며 만족스러운 노후를 보내고 있었죠.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이 터지면서 기업 실적이 악화되었고 배당금이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A씨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처할 자금이 없었고 결국 은퇴 후의 여유로운 생활은 한순간에 끝나버렸습니다. 사례 2. 예상치 못한 의료비 지출. B씨는 배당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면서 노후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3년 후 갑작스러운 심장 질환으로 큰 수술을 받아야 했고 보험으로도 커버되지 않는 의료비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배당금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고 결국 퇴직금을 헐어야 했습니다. 그는 배당금으로 충분할 거라 믿었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터지면 그 믿음이 얼마나 취약한지 알게 됐다고 말합니다. 사례 3. 다각화된 준비로 성공한 은퇴 생활. 반면 C씨는 배당금을 포함해 임대소득과 재취업으로 노후 생활을 설계했습니다. 그는 배당금은 한 축일 뿐이라며 은퇴 전부터 작은 상가에 투자해 임대료를 받고 은퇴 후에는 강의를 하며 추가 소득을 만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소득원이 안정감을 주었고 배당금이 줄어들더라도 생활에 큰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3. 은퇴 후 배당금 의존을 피하기 위한 3가지 전략. 1. 소득 다각화. 배당금은 노후 자금의 일부일 뿐입니다. 이를 지나치게 의존하지 말고 다양한 수익원을 확보하세요. 임대 수익 소형 부동산에 투자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 보세요. 재취업 은퇴 후에도 자신의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직업을 찾아보세요. 강의, 컨설팅, 프리랜서 등 여러 선택지가 있습니다. 이 비상 자금 마련. 갑작스러운 지출에 대비해 최소한 생활비 6개월에서 1년치의 비상금을 준비하세요. 비상금은 투자하지 않고 쉽게 인출할 수 있는 형태로 보관해야 합니다. 3. 장기적인 재정 계획 수립. 은퇴 후에는 물가 상승과 같은 변수를 고려한 재정 계획이 필요합니다. 물가 상승 대비 인플레이션 영향을 줄일 수 있는 자산, 예를 들어 물가 연동 채권 TIPS 같은 금융 상품의 일부 자금을 투자하세요. 전문가, 상담, 재무설계 전문가와 함께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4. 은퇴 후 안정적인 삶을 위한 마인드셋. 노후는 안정보다 변화가 필요하다. 은퇴 후에도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도전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한 가지 수익원에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활동으로 삶을 풍성하게 만들면 배당금의 부족을 느끼기보다는 스스로가 더 강해졌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결론. 배당금은 도구일 뿐 인생의 해답이 아니다. 배당금은 은퇴 생활의 한 부분일 수는 있지만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해결책은 아닙니다. 안정적이고 여유로운 노후를 위해서는 다양한 소득원, 비상자금, 장기적인 재정 계획이 필수적입니다. 지금이라도 배당금 의존을 벗어나 더 탄탄한 은퇴 계획을 세우세요. 당신의 노후는 한 번뿐입니다. 준비하는 만큼 행복한 삶이 보장됩니다. 우리 모두 은퇴 후 편안한 삶을 꿈꿉니다. 직장 생활로 모은 돈으로 안정적인 자산을 만들어 나이 들어서도 걱정 없이 지내고 싶다는 건 당연한 바람이죠.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부동산이 가장 안전한 투자처라고 여겨져 영끌이라는 단어까지 유행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모든 투자가 성공으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이 글은 부동산 투자 실패로 인해 은퇴 준비가 송두리째 무너진 40대 가장의 이야기에서 시작합니다. 단 2개월 만에 13년 동안 모은 자산을 잃고 빚더미에 앉게 된 사례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은퇴를 위한 준비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만이 아니라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줍니다. 은퇴를 망치는 3가지 함정과 사례. 1. 무조건 오른다는 믿음이 부른 재앙. 40대 후반의 김모 씨는 평범한 회사원으로 13년 동안 열심히 모은 돈과 대출을 포함해 주택 투자에 연끌했습니다. 당시 부동산 시장은 연일 상승세를 기록하며 주변에서도 지금 안 사면 늦는다는 말이 이어졌습니다. 김 씨는 미래의 은퇴를 대비해 월세 수익을 꿈꾸며 아파트 한 채를 구입했습니다. 하지만 몇 개월 뒤 금리가 급등하고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냉각되면서 아파트 가격은 폭락했습니다. 대출 이자는 치솟았고 월세 수익은커녕 공실로 인해 매달 적자만 늘어났습니다. 김 씨는 이 정도로 리스크가 클 줄은 몰랐다. 모든 걸 잃고 나니 남은 건 후회뿐이다라고 말합니다. 투자 결정 전에 충분한 공부와 시장 분석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2. 한 가지 투자의 올인의 위험성. 이모 씨는 40대 초반으로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며 비교적 좋은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는 은퇴 후엔 일하지 않고 편하게 살고 싶다는 마음으로 퇴직금을 미리 끌어와 상가 건물에 투자했습니다. 상가가 있으면 월세로 생활비는 충분하겠지라는 생각에 다른 자산 관리는 신경 쓰지 않고 올인한 것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상가는 텅텅 비었고 매달 들어오는 월세는 0원이 되었습니다. 그는 한 번에 모든 게 해결될 거란 생각이 나를 망쳤다. 다양한 투자와 자산 배분의 필요성을 몰랐다고 후회합니다. 그의 실패는 자산 배분과 위험 관리의 중요성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3. 나중에 갚으면 된다는 무리한 대출의 함정. 박모 씨는 40대 중반의 평범한 가장으로 안정적인 직장에서 꾸준히 소득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빨리 은퇴 준비를 끝내고 싶다는 욕심에 지나치게 큰 대출을 감수했습니다. 부동산과 주식 양쪽에 투자하며 고수익을 노렸지만 시장 상황이 악화되면서 투자 금액의 70%를 잃었습니다. 대출 상환은 점점 힘들어졌고 생활비조차 부족해지면서 결국 퇴직금 일부를 미리 사용해야 했습니다. 그는 대출이 모든 걸 해결해 줄 거라 생각했는데 이제는 내 발목을 잡는 가장 큰 원인이 됐다며 후회를 남겼습니다. 은퇴 준비를 위한 3가지 현실적인 조언. 작지만 꾸준한 투자로 안정성 확보. 큰 수익을 바라기보다 소소한 투자로 자산을 늘리는 습관을 가지세요. 예금, 적금, ETF 같은 비교적 안전한 금융상품에 분산 투자하며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자산의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자산 배분의 중요성 이해하기. 모든 자산을 한 곳에 집중하지 마세요. 부동산, 주식, 채권, 예금 등 다양한 곳에 분산 투자의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투자 격언은 은퇴 준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빚 없는 삶을 목표로. 대출은 필요할 때만 최소한으로 이용하세요. 특히 은퇴 후 고정소득이 줄어드는 상황에서는 대출 상환이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자산 관리를 위해선 대출 의존도를 줄이고 소득 대비 지출을 철저히 관리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결론 은퇴 준비, 안정성이 핵심입니다. 김 씨, 이 씨, 박 씨의 사례는 우리 모두에게 경각심을 줍니다. 은퇴 준비는 단순히 돈을 많이 모으는 게 아니라 그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위험을 분산시키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특히 무리한 대출이나 지나친 리스크는 평생의 노력을 단 몇 달 만에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위해선 지금부터 현실적이고 안전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은퇴 준비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말을 기억하며 오늘도 작은 발걸음을 내디뎌 보세요. 은퇴 준비, 리스크 관리가 답이다. 전문가의 조언. 우리는 흔히 은퇴 준비를 얼마를 모아야 할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경험과 데이터를 통해 보면 진짜 중요한 질문은 리스크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입니다. 40대 이후 은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산을 지키지 못하면 아무리 많이 벌어도 남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은퇴 후 실패를 막기 위해 전문가의 관점에서 꼭 알아야 할 리스크 관리 전략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큰 그림을 그려라.
목표 없는 준비는 실패의 지름길. 왜 구체적인 목표가 필요한가? 많은 사람들이 은퇴 준비를 시작하면서 목표 없이 열심히 모아야지라는 추상적인 다짐만 합니다. 하지만 목표가 없는 자산 관리는 방향을 잃은 배와 같습니다. 목표가 없으면 투자가 아니라 투기에 가까운 결정을 하게 되고 감정에 따라 시장에 휘둘리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김현우 씨 45세는 은퇴 후 월 200만 원의 생활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목표 금액을 구체적으로 계산하지 않은 채 주변 추천을 받아 고위험 주식과 비트코인에 투자했습니다. 초기에는 수익이 좋았지만 시장이 하락하면서 원금마저 크게 손실을 입었죠. 김 씨는 내가 원하는 최종 금액과 투자 방식이 맞지 않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전문가 팁. 은퇴 준비의 첫 단계는 자신이 필요한 금액과 기간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은퇴 생활은 어떤 모습인가? 를 먼저 정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세요. 리스크는 피할 수 없다. 하지만 통제할 수 있다. 리스크 없는 투자는 없습니다. 하지만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분산 투자와 자산 배분입니다. 분산 투자의 중요성. 모든 돈을 한 가지 투자처에 넣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부동산, 주식, 채권, ETF, 예금 등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안전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사례 분산 투자로 성공한 이민정 씨 이야기. 이민정 씨 50세는 부동산과 주식, 그리고 예금을 골고루 나눠 투자했습니다. 초기에는 한 번에 큰 돈을 벌 수 없다는 답답함이 있었지만 몇 년 후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을 때도 다른 자산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생활비를 꾸준히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전문가 팁. 당신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점검하세요. 만약 모든 자산이 한쪽에 몰려 있다면 지금 바로 분산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3. 빚은 적게 계획은 철저하게. 대출은 잘 사용하면 자산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은퇴 준비 과정에서는 대출이 곧 가장 큰 리스크가 됩니다. 특히 소득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빚을 갚는 것은 생각보다 더 큰 부담이 됩니다. 사례 빚의 위험성을 간과한 박민수 씨. 박민수 씨 48세는 대출을 받아 상가를 구입한 뒤 월세 수익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공실과 경기 불황으로 인해 상가 운영 비용이 커졌고 매달 대출 이자를 갚기 위해 본인의 월급까지 사용해야 했습니다. 결국 대출 상환이 불가능해져 상가는 경매로 넘어가고 은퇴 준비는 물거품이 됐습니다. 전문가 팁. 대출은 수익을 창출하는 데 사용하되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상환 계획을 먼저 세워야 합니다. 대출 의존도를 줄이고 소득 대비 대출 비율이 과도하지 않은지 점검하세요. 4. 은퇴 후 수입원을 반드시 확보하라. 은퇴 후에도 소득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많은 자산을 모았다 하더라도 고정적인 지출이 있다면 자산은 점차 줄어들게 됩니다. 작은 소득이라도 꾸준히 들어오면 심리적인 안정감이 생기고 자산 관리에도 여유가 생깁니다. 사례 소일거리로 삶의 질을 높인 이영미 씨. 이영미 씨 55세는 은퇴 후 온라인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수입이 크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꾸준히 수입이 늘어나며 월 50만 원의 추가 소득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큰 돈은 아니지만 소득이 있다는 것이 마음의 안정감을 준다고 말합니다. 전문가 팁. 당신의 재능이나 관심사를 활용한 소일거리를 찾아보세요. 은퇴 후에도 수입원을 확보하는 것이 자산 관리의 핵심입니다. 5. 감정적 투자를 경계하라. 투자는 계획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주변의 조언이나 감정에 휩쓸려 잘못된 결정을 내립니다. 이는 특히 시장이 과열되었을 때 더 두드러지죠. 사례 투자 실패의 전형, 정우진 씨의 이야기. 정우진 씨 46세는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자 지금 안 사면 늦는다는 주변의 말에 휩쓸려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매입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 만에 시장이 급냉하며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는 냉정하게 판단하지 못한 내 자신이 가장 큰 문제였다며 후회합니다. 전문가 팁. 투자 결정을 내릴 땐 감정이 아닌 데이터를 기반으로 판단하세요. 과열된 시장에서는
한 발짝 물러나 냉정하게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은퇴 준비는 길게 보고 안정적으로. 40대 이후의 은퇴 준비는 단순히 많은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어떻게 지키고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계획이 중요합니다. 실패한 사례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무리한 욕심과 부실한 계획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제 당신의 은퇴 준비는 어떤 모습인가요? 지금 점검하고 개선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로 남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리스크를 줄이고 안전한 길을 선택하세요. 은퇴 후 행복은 안정된 기반에서 시작됩니다.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라는 말처럼 당신의 은퇴 준비도 그렇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는 35년 동안 한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며 가정을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퇴직하던 날 동료들의 축하 속에서 은퇴를 맞이하는 아버지의 얼굴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후 몇 달이 지나면서 아버지의 웃음은 점점 사라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은퇴 후 삶의 어려움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바로 건강보험료였습니다. 월 수입이 줄어든 상황에서 건보료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늘어나 아버지의 노후 자금을 크게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의 삶을 상상하며 여유와 행복을 꿈꿉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예상치 못한 건보료 폭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준비하지 않으면 큰 어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은퇴 후 건보료 문제를 효과적으로 줄이는 방법과 실제 사례를 통해 꼭 알아야 할 팁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1. 건보료 폭탄의 시작 아버지의 사례. 아버지는 퇴직 후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역 가입자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직장 가입자로 있을 때는 회사가 건보료의 절반을 부담했기 때문에 월 10만 원 내외로 납부했지만 퇴직 후 지역 가입자가 되자 건보료는 무려 40만 원으로 뛰었습니다. 지역 가입자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 자동차 등도 건보료 산정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은퇴 후 소득이 줄어들었어도 아버지가 소유한 작은 아파트와 자동차가 부담으로 작용했던 겁니다. 이 상황을 몰랐던 우리는 아버지가 건보료를 못 내겠다고 하실 때까지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이미 계속 가입이라는 제도를 미리 알았다면 2년 동안 직장 가입자 수준의 건보료를 유지하며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2. 이미 계속 가입으로 건보료 절감하기. 이미 계속 가입은 퇴직 후 2년 동안 직장 가입자로서 납부하던 수준의 건보료를 유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를 신청하려면 퇴직 후 2개월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청해야 합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월 1,015만 원으로 건보료를 유지할 수 있어 지역 가입자로 전환될 때 생기는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 제도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이미 계속 가입을 놓친 경우와 활용한 경우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3. 사례 1 이미 계속 가입을 놓친 김 씨의 이야기. 김 씨는 30년간 은행에서 일하며 노후를 준비해 왔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곧바로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며 월 50만 원에 달하는 건보료 폭탄을 맞았습니다. 김 씨는 퇴직 후 수입이 없는데 어떻게 매달 50만 원을 내냐고 하소연하며 결국 자동차를 팔고 투자했던 소형 오피스텔까지 처분해야 했습니다. 그가 이미 계속 가입 제도를 알았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겁니다. 월 15만 원 수준으로 건보료를 유지할 수 있었고 재산을 처분하지 않아도 되었을 테니까요. 4. 사례 이 제도를 활용해 건보료를 절감한 박 씨의 성공담. 박 씨는 퇴직 전에 회사에서 제공한 은퇴 준비 강의를 통해 이미 계속 가입 제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퇴직 후 1개월 이내에 바로 신청해 월 12만 원의 건보료만 내며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는 것을 2년 동안 유예할 수 있었습니다. 이 덕분에 박 씨는 월 납부 부담이 줄어들었고 그동안 절약한 돈을 활용해 여행도 다니고 취미생활도 즐길 수 있었습니다. 퇴직 후의 여유로움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미리 준비한 작은 선택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5. 사례 3 대출 상환으로 건보료 부담을 줄인 최 씨 부부. 최 씨 부부는 퇴직 후 지역 가입자로 전환될 예정이었지만 지역 가입자의 건보료가 재산에 따라 산정된다는 사실을 알고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며 재산 규모를 줄였습니다. 자동차도 처분하고 대체로 저렴한 경차를 선택해 부담을 낮췄습니다. 이러한 선택 덕분에 건보료가 월 4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줄어들었고 부부는 노후 생활비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최 씨 부부는 건보료를 줄이기 위해 재산 구조를 바꾸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6. 은퇴 후 건보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팁. 임의 계속 가입 신청하기. 퇴직 후 2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2년 동안 건보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재산 구조 조정하기. 건보료는 재산과 자동차에 따라 산정됩니다. 재산을 줄이거나 자동차를 경차로 바꾸면 큰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소득 분위에 따른 공제 혜택 활용하기. 저소득층이나 은퇴자에게 제공되는 공제 혜택을 활용해 건보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지역 가입자에서 피부양자로 전환하기. 가능하다면 자녀나 배우자의 직장 가입자,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결론. 건보료 문제는 단순히 금전적인 부담을 넘어서 노후의 삶의 질을 크게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버지의 사례를 통해 배운 교훈은 미리 준비하는 것만이 답이다라는 것입니다. 임의 계속 가입과 같은 제도는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것을 넘어 노후의 안정과 평화를 지켜주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여러분도 퇴직 후의 삶을 계획하며 건보료 문제를 꼭 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작은 준비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퇴직 후 건보료 준비하지 않으면 노후가 무너집니다. 칼럼 전문가의 시선으로 바라본 은퇴 후 건보료 절감 전략. 퇴직 후 건보료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단순합니다. 은퇴 후 삶을 진정으로 준비했는가?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소득과 생활비만 고민하다가 건강보험료라는 복병을 간과합니다. 직장에서 떼던 건보료는 퇴직과 동시에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면서 몇 배로 뛰어오르고 이는 소득이 줄어든 상황에서 은퇴자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오늘은 전문가의 시선에서 은퇴 후 건보료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사례를 통해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려 합니다. 건보료 폭탄의 원인 지역 가입자 전환의 함정. 건보료는 단순히 소득으로만 계산되지 않습니다. 지역 가입자가 되면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 자동차 등 다양한 요소가 반영됩니다. 이를 잘 모르고 퇴직한 경우 예상치 못한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30평대 아파트와 중형차를 가진 퇴직자의 경우 월 건보료가 4,050만 원 이상으로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직장 가입자로 있을 때 회사가 절반을 부담하던 건보료가 모두 본인 부담으로 전환되면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전문가가 권하는 건보료 절감법. 1. 임의 계속 가입으로 2년간 안정적인 건보료 유지하기. 임의 계속 가입 제도는 퇴직 후 2년간 직장 가입자로 납부하던 건보료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월 1,015만 원 수준으로 건보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퇴직 후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례. 김 씨는 대기업에서 퇴직 후 건보료 폭탄을 맞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퇴직 전에 은퇴 설계 강의를 통해 임의 계속 가입 제도를 알게 되었고 이를 신청한 덕분에 건보료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준비된 은퇴는 정말 큰 차이를 만든다고 말합니다. 2. 피부양자 전환으로 부담을 제로화하기. 만약 배우자나 자녀가 직장 가입자라면 피부양자로 전환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건보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피부양자가 되기 위한 소득 및 재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례. 이 씨는 퇴직 후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었지만 직장 가입자인 딸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하면서 건보료 부담을 완전히 없앨 수 있었습니다. 그는 내 노후 계획에 딸이 큰 도움이 됐다고 전했습니다. 3. 재산과 자동차 조정으로 건보료 경감하기. 건보료 산정에 포함되는 재산과 자동차를 조정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소유한 부동산의 규모를 줄이거나
고가의 자동차를 처분하고 경차로 전환하면 건보료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사례: 최 씨 부부는 퇴직 후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며 월 45만 원에 달하는 건보료를 내야 했습니다. 이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형 아파트로 이사하고 중형차를 경차로 바꾼 결과 건보료를 월 20만 원 수준으로 낮출 수 있었습니다. 건보료 절감이 중요한 이유. 건보료는 단순히 비용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은퇴 후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건보료를 줄이는 데 성공하면 그 돈을 다른 곳에 활용해 더 풍요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보료를 절감한 돈으로 건강을 위한 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취미 활동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노후의 질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은퇴 후 삶을 위한 3단계 준비 전략. 1. 정보를 미리 확보하라. 이미 계속 가입, 피부양자 등록, 재산 조정 등 다양한 건보료 절감 방법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아두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2. 재산 구조를 최적화하라. 건보료를 줄이기 위해 불필요한 재산을 정리하거나 자동차를 저가 차량으로 바꾸는 등 현실적인 선택을 고려해 보세요. 3. 가족과 협력하라. 배우자나 자녀와의 협력으로 피부양자로 등록하거나 가계의 재산 구조를 함께 조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결론: 은퇴 후 삶은 준비된 만큼 안정적이다. 은퇴 후 건보료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가 얼마나 준비된 은퇴를 맞이했는지를 평가하는 척도와도 같습니다. 퇴직 후의 삶은 예측할 수 없는 복병이 도사리고 있지만 정보와 준비가 있다면 이러한 문제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은퇴 후 건보료 문제를 점검하고 실질적인 절감 전략을 실행해 보세요. 작은 준비가 노후를 지키는 큰 차이를 만듭니다. 준비된 노후는 더 이상 꿈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시작하세요.